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로 알려진 강화 전등사를 찾아 전통 사찰의 어려움을 듣고 관광진흥과 문화재 보호 사이에 정책적 균형을 맞추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로 알려진 강화 전등사가 도량 내 모든 정각들을 중수하면서 화려했던 옛 위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 차기 주지 후보에 정덕 스님이 산중총회 투표를 거쳐 당선됐습니다. 불교 공부의 바른 길을 제시해 제가불자들의 신행 활성화를 이끌어온 안동 보경사 주지이자 정예학당 원장 오경 스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9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현존하는 국내 사찰 가운데 가장 오래된 인천 강화 전등사를 방문해 참배하고 경내 곳곳을 돌아봤습니다. 유 장관은 주지 여암 스님으로부터 전통 사찰이 처한 어려움을 듣고 관광진흥과 문화재 보호 사이에서 정책적 균형을 맞추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천년고찰 강화 전등사를 찾았습니다. 전등사 오랜만에 아주 좋네. 유 장관은 먼저 대웅전에서 부처님 전에 삼배를 하고 주지 여암 스님의 안내에 따라 사찰 곳곳을 둘러보며 문화재 보존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강화도는 특히 문화, 그다음에 역사, 전통, 관광 이런 걸로는 굉장히 그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국내 관광, 해외 관광을 통틀어서도 이 강화도는 굉장히 중요하죠. 전등사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어 유 장관은 주지 여암 스님과 차담을 나누며 전통 사찰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경청했습니다. 여암 스님은 한 해 60만에서 70만 명의 사람들이 전등사를 찾는다며 사촌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 사찰의 사촌은 정비가 잘 돼 있는데 전등사는 40년 전 모습 그대로라며 종단에서 풀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서나 인천시나 강화군에서 이 부분이 문화관광 사찰로서 문화관광 상품으로서 내놓으려고 한다면 사촌 정비가 시급하지 않나. 제가 이제 주지 소임을 살다 보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오는데 눈살을 찌푸릴 수 있다. 이에 유 장관은 문화재 보호 측면이 강화돼 있어서 어려움이 따르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면서 관광진흥과 문화재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나가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전했습니다. 환경이 많이 변했잖아요. 사실은 또 이제 그럴수록 뭔가 거기에 맞춰서 또 조금씩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우리가 보호하는 측면으로 강하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다른 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렇죠. 예. 그게 굉장히 하여간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진흥도 해야 되고 규제도 해야 되고 진흥도 해야 되지만 그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거든요, 사실은. 유인촌 장관의 전등사 방문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에 대해 지자체의 적용 대상 기준 개선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 관광단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관광 기반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 이 제도는 수도권과 광역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등사가 위치한 강화군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군사 규제와 문화재 규제까지 중첩돼 있어 성장에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문체부는 접경 지역을 비롯한 특수 상황 지역을 고려해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정부의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경기도 강화군의 지정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 강화 전등사가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제시대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쇠락의 길을 걷다가 1980년대부터 도량 내 거의 모든 전각을 중수하면서 위상을 되찾은 전등사를 홍진호 기자가 조명합니다.
장군의 세 아들이 쌓았다는 삼랑선 안. 세 발 달린 솥을 엎어놓은 듯한 정족산이 포근하게 감싸는 모습의 강화 전등사. 한반도의 불교가 전래된 건 서기 372년, 9년 뒤 381년에 창건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찰입니다. 고려의 대몽항쟁, 근대 병인양요의 현장이었고 임진왜란 이후 조선왕조실록을 경내에 보관했던 조선불교 30본산 중 하나였습니다. 1912년에는 조선불교 30본산의 하나로 강화와 개성 등 6개 군에 소재하는 34개의 사찰을 관리하는 본산으로 승격되었습니다. 그 뒤 1920년 30년대에도 중수 기록이 남아있지만 한국 전쟁으로 대부분 소실되었습니다. 전등사는 해방 직후 이승만 정권하에 농지개량으로 논 열마지기 2,000평만이 자산으로 남은 가난한 절이었다고 합니다. 1981년 1대 조실 서운 대종사를 시작으로 3대 조실 세연 대종사, 회주 장윤 스님 등의 노력으로 발전해 지금은 해마다 60만 명이 전등사를 찾습니다. 지난 40년 장윤 스님이 도량 내 거의 모든 정각을 중수하고 신축했는데 특히 이승만 대통령 등이 묵었던 일본식 여관은 10년 불사 끝에 전등각이 됐습니다. 일본식 여관을 장윤 스님께서 매입하시어 2010년 전통문화체험관 신축 허가를 받아 2011년에 착공하고 2018년에 준공하였습니다. 10여 년에 걸친 대장정의 큰 불사를 한 전등각은 현재 사찰 고유의 음식체험관과 자연 속 현대식 한옥체험관으로 운영되고 한민족의 역사와 함께한 전등사는 현재 삼랑성 역사문화축제와 이주민 문화축제 등으로 과거와 현재를 이으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 차기 주지 후보로 정덕 스님이 산중총회에서의 투표를 거쳐 당선됐습니다. 정덕 스님은 대중화합과 승려 복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청주 BBS 김진수 기자입니다. 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 법주사는 어제 경내 선불장에서 제34대 주지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산중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6일 노현 스님이 후보직을 돌연사퇴한 가운데 선거는 정덕 스님과 원경 스님, 황석 스님의 3파전으로 치러졌습니다. 이래서 정덕 스님이 127표로 당선되었음을. 산중총회에는 285명의 선거인단 중 256명이 참석했으며 개표 결과 정덕 스님은 127표를 얻어 주지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원경 스님은 6표 뒤진 121표를 받았고 황석 스님 2표, 무효표 6표였습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 덕우 스님으로부터 당선증을 받은 정덕 스님은 제34대 법주사 주지 후보자로서 대중의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이 선거로 인해서 더욱더 대중과 화합하고 우리 오교구를 화합하는 것으로 해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모든 어른 스님들 잘 모시고 오교구 대중 스님들 잘 받들어서 모셔서 법주사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승려 복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중총회에 동참한 스님들은 정덕 스님을 중심으로 단합해 더욱 정진하고 부처님 제자로서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정덕 스님께서 앞으로 우리 교구를 잘 모험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거모 가풍과 수행 종풍을 회복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덕 스님은 법현 스님을 은사로 득도해 1987년 법주사에서 3위계를, 1990년 범어사에서 9족계를 수지했습니다. 은혜사 총무국장과 법주사 재무국장, 제16, 17대 중앙종회 의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제18대 중앙종회 의원과 충주 미륵세계사 주지를 맡고 있습니다. 정덕 스님의 임기는 오는 4월 19일부터 4년입니다. BBS 뉴스 김재수입니다.
한국 불교계와 인도 정부가 가야불교 복원을 통해 한국과 인도의 2000년 교류 역사를 올바로 규명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사단법인 가야문화진흥원 이사장 도명스님은 지난 6일 서울 광화문의 한 호텔에서 수브라마냠 자이산카르 인도 외교장관과 만나 한인도 교류 2000년 기념사업회 발족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가 2024년이고 24년 후면 허왕우와 한국이 온 2000년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인도 인연 또 내지는 수교 2000년 기념 사업회를 발족해서 이러한 사업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외교 장관님께 드렸는데 장관님께서 긍정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도명스님은 또 인도 아유타국 공주 허왕옥을 통해 가야의 불교가 전해진 과정을 다룬 저서 가야불교 빗장을 열다 국문판과 영문판을 자이산카르 인도 외교장관에게 증정했습니다. 백제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국보 정림사지 석탑에 새겨진 글에 대한 탁본 작업이 진행됩니다. 문화재청은 국보인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과 천안 봉선 홍경사 갈비비 보물, 서산 보원사지 법인국사 탑비와 부여 보강사지 대보강선사비 등 모두 4건의 금성문 탁본을 허가했습니다. 현행법에는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할 때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으며 탁본을 맡은 불교 중앙박물관은 기존 탁본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글자가 많아 보존 차원에서 새로운 탁본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성문은 돌을 만든 비석 등에 새겨진 글자로 탁본은 비석 표면에 종이를 댄 뒤 그 위에 먹방망이를 가볍게 두들겨 문자나 문양을 뜨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추장과 된장 등 우리 전통 장을 맛보고 장 담그기를 체험하는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서울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은 지난 6일 복지관 5층 장체험관에서 2024 장 담그는 날 장독 분양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종로 노인복지관장 정관스님을 비롯해 운영사찰인 조계사 부주지 탄보스님, 서울 노인복지센터 관장 지웅스님, 부암사 주지 중재스님과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장독 분양사업 신청자 45명이 참석해 전통식으로 장을 담궜습니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장독에 메주를 넣고 소금물을 부은 뒤 고추와 숯 등을 넣는 방식으로 전통 장 담그기 체험에 나섰고 어린이 참가자들도 장금이 봉사단의 도움으로 전통 장 문화를 함께 즐겼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불교 종립학교들이 입학식을 갖고 학교 생활에 첫 발을 내딛는 신입생들의 힘찬 출발을 응원했습니다. 대구 능인중고등학교는 지난 4일 교내 숭덕관에서 입학식을 열고 중학생 196명, 고등학생 265명의 신입생을 맞았습니다. 여러분의 도전과 열정이 이곳을 더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함께 공부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해 주세요. 같은 날 동국대 사범대학 부속 영천선화여고도 신입생 101명, 한국불교대학 대가름사 산하 무일학원 참 좋은 이서중고등학교는 중학교 28명, 고등학교 143명의 신입생이 입학했습니다. 또 진갑종립 대구시민중고등학교도 중학생 166명, 고등학생 216명의 신입생이 입학하면서 학교 생활에 대한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불교계 대표 NGO 로터스 월드가 캄보디아 시엠립의 꺼우깍 비로자나 초등학교에 부처님의 자비를 전했습니다. 로터스 월드는 서울 비로자나 국제선언회 후원으로 지난달 27일 꺼우깍 비로자나 초등학교에서 학용품 전달식을 열고 교복과 체육복, 책가방과 노트북으로 구성된 학용품 세트 200개를 학생들에게 선물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비로자나 국제선언 주지 자우스님은 학기가 시작되는 매년 2월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신도들의 마음을 모아 3년째 학용품을 선물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6칸 규모의 교실과 급수시설, 운동장, 체육시설 등을 갖춘 꺼우깍 비로자나 초등학교는 지난 2022년 4월 비로자나 국제선언회 후원으로 신축됐고 신규 학생을 등록받아 개교했습니다. 불교계 생명환경운동 단체인 불교환경연대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겨울철새 재두루미의 생존을 돕기 위해 먹이주기 생태 방생 활동을 펼쳤습니다. 불교환경연대는 지난달 경기도 파주 오금리 DMZ 생태마을 일대에서 재두루미 먹이주기 생태 방생 행사를 열고 철새들의 중요한 영양분인 벽시 500kg을 논에 뿌렸습니다. 생태 방생에는 불교 기후행동 상임대표 일문스님 등 32명이 참석했고 참석자들은 재두루미를 비롯한 겨울 철새들이 벽시를 든든하게 먹고 건강하게 활동하기를 기원했습니다. 재두루미는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천연기념물로 전 세계를 통틀어 5천여 마리밖에 없고 이 가운데 500여 마리가 겨울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하는 파주에서 겨울을 나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네, BBS가 만난 사람 오늘은 정해학당의 원장을 맡고 계신 오경 스님을 모셨습니다. 네,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행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스님 그 2년 전에 한번 모시고 다시 예. 모셨는데요. 예. 3월 16일 경북 안동에서 정경 포럼 기독교와 불교의 만남 이런 제목으로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인데 자, 먼저요. 정경 포럼이란 무엇인지 그것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정경 포럼은 안동 보경사 제가 주석하고 있는 이 보경사에서 정의 학당이라는 학당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그 가까이에 관음사에서 원경 스님께서 주도하고 있는 그 원경 학당이라는 학당이 있습니다. 이 두 학당이 연합을 해서 2022년에 만든 포럼으로 먼저 한 10여 년 동안 불교 공부를 통해서 불교를 깊이 이해하고 그 바탕 위에서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다른 종교, 뭐 학문, 사상, 뭐 문화 등과 교류하고 담론을 통해서 서로 탁마하고 향상하며 또 그 불교의 저변을 확대하고 상호 간의 깊은 이해를 통해서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기반을 모색하고 또 이 시대에 나갈 방향을 한번 모색하는 그런 의미에서 만든 포럼입니다. 예. 만들어서 지금 꽤 오랜 시간이 흘렀군요. 22년에 했으니까 2022년. 이제 2년 됐고요. 2년 정도. 그래서 이제 1회는 그 불교와 과학과의 만남에서 현대 사회의 가장 핵심 키워드인 과학과 불교를 비교하는 그런 포럼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주제를 아주 선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이렇게 예. 특별히 선정하는 것 같아요. 예. 예. 이번에도 기독교와 불교의 만남. 보통 우리가 기독교와 불교하면은 좀 이게 이질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일반인 중에는 예. 많이 있는데 이 시대에 종교 간 대화가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번에 좀 중요한 발표나 토론이 예정돼 있습니까? 예, 먼저 그 오강남 교수님이라고 예, 유명한 분이죠. 유명한 분이죠. 세계적인 석학인데요. 비교종과학의 세계적인 석학님이 오셔서 심층 종교의 선상에서 보는 불교와 기독교와의 대화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하시고요. 또 제가 이제 종교 간의 대화의 필요성과 불교의 이 구원관에 대해서 기조 강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제 발표로서 서울대학교의 종교학과 교수님이신 성혜영 교수님이 탈종교 시대와 종교 간의 대화라고 하는 주제로 수행과 구원의 이 개념을 중심으로 발표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려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이신 조성덕 교수님께서 그 기독교의 대화로 열린 새로운 불교의 지평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그 성공회대 연구 교수님이신 정계용일 박사님께서 보리수와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고통의 한 대지 위에 서 있는 구원이 두 나무라고 하는 주제로 주제를 발표를 하십니다. 예, 중요한 주제들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 구원이라는 개념을 매개로 불교와 기독교의 어떤 서로의 어떤 그 교류라든지 탁마하는 자리가 될 것 같은데 또 스님이 강조하신 걸 보니까 기독교와 가장 가까운 불교의 개념을 이제 천도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천도가 가까운 개념이라는 어떤 의미. 예, 구원이라고 하면 이제 나쁜 곳에서부터 고통스러운 곳에서 구해준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나쁜 세상으로에서 좋은 세상으로 바람직한 세상으로 이렇게 옮겨간다는 뜻인데요. 그것하고 가장 원래는 사실 불교에는 기독교의 구원의 개념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개념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가까운 개념을 생각해 보니까 이제 천도라는 게 그게 천도란 말 자체가 나쁜 세상에서 좋은 세상으로 옮겨간다. 천자가 옮겨간다는 뜻이거든요. 진리의 가르침인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면 그 생각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니까 그것이 이제 천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도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신 분한테 좋은 곳으로 가기를 기원하는 의식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이제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쁜 세상에서 좋은 세상으로 옮겨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장 핵심적인 그 포인트는 마음을 바꾸는 거다. 마음이 바뀌면 생각과 행동이 바뀝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다른 말로 업이 바뀌어요. 업이 바뀌면 나쁜 업에서 좋은 업으로 바뀌면 좋은 세상이 펼쳐진다고 하는 것이 불교의 기본 교리고요. 예. 상당히 그 연구할 영역이 아주 굉장히 무궁무진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스님은 뭐 아시는 것처럼 오랫동안 정해학당을 통해서 경전 강의를 해오셨고 BBS, TV에서도 원각경 강의를 하셔서 상당히 또 많은 반응을 얻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시대는 비대면도 많이 하시고 강의를 전국을 오가면서 대면 비대면을 넘나들면서 경전 강의를 이렇게 펼치는 이유가 뭔가 이 불교를 대중들에게 좀 더 쉽게 알리기 위해서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불교의 모든 신행, 수행의 근본은 부처님 가르침이다. 그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그 가르침을 아는 데서 이제 더 나아가서 그걸 의지해서 수행하고 그걸 의지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 그것이 불교 신행의 가장 핵심이다. 그러니까 모든 불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아는 것에부터 모든 것이 시작돼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불교를 좀 더 깊이 이해하는 것에 저는 이제 초점을 둬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제 교육과 전법 포교에 있어서 어떤 앞으로 또 이런 부분을 좀 더 이렇게 활성화하고 강화해서 좀 알리겠다 하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불교 다른 분야의 사람들한테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어떤 종교인가를 이해시키고, 그러니까 우리도 존경받고 다른 종교나 다른 사상도 우리가 존경을 해줄 수 있고 또 배울 것도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같이 탁마하는 그런 것을 꾸준하게 해나갈 작정입니다. 예, 종교 간 대화 또 서로 간의 이해 이를 통해서 좀 더 이제 불교에 대해서도 올바로 이해시키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군요. 지금까지 정해학당 원장이신 오경 스님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3월 9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